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집으로 날아온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시죠? 관리비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썼다고 이렇게 많이 나와? 이상하죠? 분명 예전이랑 똑같이 생활했는데 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론 머스크가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1년 전에는 칩이 부족했지만 다음에는 변압기와 전기가 부족할 것이다. 너희는 이 부족함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 반응은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AI가 대세라지만 전기가 부족해서 못 돌린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머스크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아니, 예언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비용 상승,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력 대란,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해법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우면서 ESS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로봇 배터리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시장을 동시에 선점할 수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세 가지를 머릿속에 각인하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AI가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우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전기 요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둘째, AI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배터리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내는지. 셋째, 왜 중국도 못하고 오직 한국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 흔들리는 멘탈 꽉 잡으시고 냉정하게 데이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고 AI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날씨 어때? 어제 나온 뉴스 세 줄로 요약 좀 해줘. 그런데 여러분이 무심코 화면을 딱 터치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어 입력하던 게 도서관 책장에서 책을 한 권 꺼내는 것 정도라면,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던지는 건 5성급 호텔 셰프가 코스 요리를 처음부터 새로 조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국제에너지기구와 최신 연구들을 보면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과정은 단순 검색 대비 상황에 따라 몇 배에서 복잡한 추론의 경우에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전력을 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횟수예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매일 검색 대신 AI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타버린 전기의 비용 청구서가 돌고 돌아서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의 집 우편함에 꽂히고 있는 겁니다. 에이, 설마 내가 AI 좀 썼다고 내 돈이 나가겠어? 네, 나갑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865년 영국 산업혁명의 연기가 자욱하던 시절로 가봅시다. 당시 천재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석탄 문제라는 책을 통해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때가 딱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석탄 효율을 엄청나게 높였던 때였거든요. 사람들은 환호했죠. 와,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적은 석탄으로도 기계가 돌아간다. 자원 고갈 걱정은 끝이다. 하지만 제번스는 비웃었어요. 멍청한 소리, 효율이 좋아지면 소비는 오히려 폭발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경제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기술 발전으로 효율이 좋아지면 에너지의 실질 가격이 떨어지죠. 비용이 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비싸서 증기기관 못 쓰던 사람들까지 너도나도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개별 기계의 효율은 좋아졌지만 전체 총량으로 보면 석탄 소비량이 줄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제번스의 역설이에요. 그리고 160년이 지난 2026년 19세기의 유령이 AI라는 새로운 탈을 쓰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뭐라고 광고합니까? AI가 전력망을 최적화해서 에너지를 아껴줄 겁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절반만 맞는 말, 아니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AI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전기를 퍼먹거든요. 첫째는 학습 단계, 둘째는 추론 단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AI 만들 때, 그러니까 학습시킬 때 전기가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괴물은 바로 두 번째 추론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챗GPT한테 질문을 할 때마다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답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능 GPU는 엄청난 양의 연산을 수행하죠. 엔비디아 칩 하나가 쓰는 전력이 최대 700W에서 1000W에 달합니다. 헤어드라이어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녀석을 24시간 내내 틀어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칩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 수만 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제번스의 역설 기억하시죠? AI 기술이 발전해서 코딩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모든 기업, 모든 앱, 심지어 냉장고랑 밥솥까지 AI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효율이 좋아져서 사용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전력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 에너지로 변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섭리 그 자체죠. 칩이 뜨거워지면 계산이 멈춥니다. 그래서 식혀야 해요. 데이터 센터 전체의 최대 40% 가까이가 오로지 이 뜨거운 칩을 식히기 위한 에어컨과 냉각수 펌프 돌리는 데 쓰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열이 발생하고 더 많은 냉각 전기가 필요해져요. 그 열 밀도가 어느 정도냐면 납땜 인두기 끝부분이랑 똑같대요. 데이터 센터는 이 뜨거운 인두기가 수만 개 모여있는 거대한 용광로인 셈이죠. 이 열을 못 잡으면 데이터 센터는 그대로 녹아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챗GPT랑 대화할 때마다 물이 증발한다. 이거 과장 아닙니다. 진짜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보고서를 보면 AI 도입 후 물 소비량이 단기간에 34%나 폭증했어요. 구글은 더 심각해요. 2024년에만 308억 리터의 물을 썼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이냐? 올림픽 수영장 2,50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의 식수가 오직 기계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로 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릉시 전체 인구가 1년 4개월 동안 마시고 씻고 쓸 수 있는 생활용수만큼의 양이에요. 그럼 발전소 더 짓고 전선 더 깔면 되잖아. 이건 수학적 해답과 물리적 해답의 차이를 놓치고 있는 질문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2024년 단 19일 만에 현존 최고 성능의 GPU 10만 개를 확보해서 시스템을 돌리는 기적을 보여줬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년을 들여야 하는 일을 한 달도 안 돼서 해치운 겁니다. 사람들 다들 환호했었죠. 와, 역시 일론 머스크다 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마법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다림 대신 이미 깔려있는 전력망이라는 에너지 신용카드를 한도 끝까지 긁어버린 겁니다. 미래의 인프라를 담보로 현재의 속도를 억지로 산 셈이죠. 하지만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세우는 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를 보면 대규모 전력망 구축하는데 선진국은 평균 8년이 걸려요. 지금 당장 변압기 하나 주문하면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AI 경쟁 시작되기 전엔 1년이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2026년은 평균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지금 주문하면 다음 올림픽 할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변압기뿐만이 아니에요. 구리도 문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물보다 구리가 5배 이상 들어가요. 전기차, 풍력 발전,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게 막대한 양의 구리선을 필요로 하니까 구리 가격 상승은 폭발적이죠. 결국 우리는 지금 전기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도 보낼 수가 없는 물리적 병목 현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미국 버지니아 북부 한번 볼까요? 여기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지나가는 데이터 센터 밸리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이미 지역 전체 전력의 25% 이상을 쓰고 있어요. 서울시 전체 최대 전력 수요랑 맞먹는 양이 저 작은 지역에 몰려있는 겁니다. 결국 지역 전력 회사가 긴급 경고를 때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블랙아웃, 즉 대정전 온다. 주민들은 물 부족과 소음, 환경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에 격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고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절망적이죠. 전기세는 폭탄이고 물은 마르고 변압기는 4년 기다려야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왜 배터리냐고요? 첫째, ESS 배터리 수요 폭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우면서 전력망이 불안정해졌어요. 태양광은 밤에 멈추지만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낮에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쓰는 거예요. 전력망의 완충 장치인 셈이죠.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력을 미리 저장하는 ESS 시장이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올해 미국 신규 발전 설비의 99%가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 장치로 채워질 거라는 에너지정보청의 관측도 나왔어요.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도조를 돌리기 위해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깔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뭡니까? 움직이는 AI예요. 데이터 센터에 있던 AI가 이제 다리 달고 팔 달고 걸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죠. 테슬라는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올해 말부터 시작한다고 했고요. 이 로봇들이 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처럼 걷고 물건을 들고 작업을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한번 가속 붙으면 관성으로 굴러가지만 로봇은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균형을 잡기 위해 에너지를 써요. 모터 수십 개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팔다리를 제어해야 하죠. 전문가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려면 같은 부피 대비 전기차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담아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슴이나 등에만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어요. 전체 면적의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수십 개의 관절 모터와 AI 연산 장치를 동시에 구동해야 해요. 작은 공간에 엄청 많은 에너지를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고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로봇은 사람과 함께 일해요. 공장에서, 병원에서,
나중에는 우리 집에서도 일하게 될 거예요. 배터리가 폭발하면 안 되겠죠. 화재 위험 제로에 도전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이 자랑하는 저가형 LFP 배터리. 이걸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1시간도 가동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LFP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요. 가격은 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중국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약 150에서 170W입니다. 한국 3원계 배터리는 250에서 280W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전기차는 공간이 넓으니까 LFP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에서는 강한 겁니다. 그런데 로봇은 가슴과 등에만 배터리를 넣을 수 있어요. 공간이 5%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LFP를 넣으면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해요. 1시간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기술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은 3가지예요. 첫째, 2170, 4680 원통형 배터리. 이 규격이 로봇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둘째, 울트라 하이니켈 3원계 기술. 니켈 함량을 극대화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 겁니다. 셋째, 원통형 배터리 제조 기술. 이게 우리 기업들의 강점이에요. 이 기술들을 합치면 중국 LFP보다 에너지 밀도가 30% 이상 높고 무게는 가볍고 공간은 적게 차지합니다. 로봇에 딱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차 전지 기업들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생산은 많이 했는데 팔리지 않았어요. 재고가 창고에 쌓였습니다. 둘째,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서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딱 한 기업이 이 2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재고 자산을 한번 볼까요? 2025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총 장부 금액 합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고를 서서히 줄여가는 모습이에요. 생산과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재고를 줄이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요. 생산 속도의 조절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가동률도 꽤나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유럽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했죠. 원래 보통 기업들은 공장을 지어놓고도 당장 가동할 계획이 없으면 완공은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공장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꼼수를 좀 쓰는 거죠. 당장 급하게 지원은 났는데 가동은 안 될 것 같고 완공시키면 감가상각이 시작되면서 영업이익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완공 시기를 늦추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현재 에코프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준공이 완료됐고요. 생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충분히 수요와 공급을 맞춘 걸 감안하고서라도 더 팔리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준공이 완료된 거죠. 에코프로비엠은 유럽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정확하게 올해부터 전기차 약 60만 대 공급 가능한 양극재를 생산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작년 2025년 1월에서 9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대략적으로 298만 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산 배터리하고 중국산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건데요. 유럽 내에서 구매가 일어나긴 하는데 유럽 내에서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한테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유럽 기업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유럽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유럽에 와서 판매는 하는데 유럽에 와서 생산해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좀 올리면서 경제를 키우는 데 일조해라. 이 부분을 에코프로가 파고든 겁니다. 미 유럽 본토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측은 유럽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양극재 생산량을 현재 2배인 10만 8천 톤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매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독일의 유럽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유럽 법인 설립은 헝가리 생산 거점의 구축에 이어서 판매 전진 기지까지 확보해서 유럽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사와 접점을 늘린 전략적 포석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시장은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그러니까 미국,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발효 등 역내 조달 규제 강화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핵심 소재를 직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이 망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체적인 생산과 조달이 안 되는 모습이라서요. 결국 외국계 기업을 쓰긴 하는데 미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걸 가장 선호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해당 시장을 파고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속도 조절 성공했고 판매량 늘어나면 매출하고 영업이익 증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고자산 속도 조절에 성공했기 때문에 재고 평가 손실도 피해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명확하게 생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앞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이 추천주 때문에 매일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라메디텍에 이어서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현재 채널 구독 누르신 후 구독이라고 댓글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강남개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는 질문에 네 버튼 클릭 후 성함 또는 닉네임 입력 후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 체크하신 다음에 체크하신 내용 받아보실 연락처 기재 후 동의함 체크 제출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단언컨대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로봇주 놓치신 분들은 이번엔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속도 조절 성공, 유럽 60만 대 공략, 전고체 소재 준비 완료, 우주산업 수요, 4분기 연속 흑자, 이 5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비엠 말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종목들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첫째, 대형주. 안정적으로 가면서도 확실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이에요. 둘째, 소재주.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협력사들입니다. 셋째, 인프라주. 금광보다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이죠. 그럼 하나씩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형주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에코프로비엠 최강 대장주입니다. 앞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생략하고요. 두 번째, 삼성 SDI. 내년 2027년 전고체 세계 최초 양산, 무음, 세라믹 캡슐, 로프레스 3대 혁신 기술 확보, 에코프로비엠과 44조 원 장기 계약. 세 번째, LG에너지 솔루션. 올해 4680 배터리 양산, 기존 대비 5배 에너지 밀도, 미국 홀랜드 공장 가동, 테슬라 6조 원 수주. 이 세 기업이 2차 전지 시장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 다음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소재주 기업들은 첫 번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황화리튬 전고체 핵심 원료, 국내 빅3 모두 황화물 전고체 개발 중 KBR과 대량 생산 기술 확보. 두 번째, 포스코 퓨처엠 로봇 전용 첨단 소재 개발, 양극재 전문으로 모든 배터리 기업 납품 가능 포스코 그룹 자금력. 세 번째, 에코프로 삼원계 핵심 소재, 이동채 회장이 전고체 현장 직접 관리, 에코프로 그룹 밸류체인 시너지. 소재주는 대형주보다 마진율이 높고 성장폭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에너지 시대의 핵심을 파고드는 인프라 기업들은 첫 번째,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변압기 제조, 지금 주문하면 4-5년 대기, AI 시대 혈관.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데이터 센터 옆 설치 가능, 마이크로소프트 3마일섬 원전 재가동 결정. 세 번째, PNT, 2차 전지 장비 국내 1위, 로프레스 장비 독점, 삼성 SDI 핵심 기술, 수주 잔고 2조 원, 금광보다 곡괭이, 에너지 슈퍼사이클의 진짜 수혜주입니다. 자, 여기까지 총 9개 기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이 중에서 뭘 사야 되나요? 그리고 언제 사야 되나요? 제가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전략, 삼성 SDI 양 집중. 먼저 큰 방향부터 말씀드릴게요. 못해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삼성 SDI 이항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왜냐고요? 실적이 진짜로 개선되니까요. 앞서 에코프로비엠 이야기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재고가 줄고 공장은 가동하고 4분기 연속 흑자 달성하고 숫자가 좋아지고 있어요. 장부가 개선되고 있다고요. 반면에 LG에너지 솔루션 향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속도 조절이 좀 느립니다. 아직 재고를 다 털지 못했어요. 물론 LG도 좋은 기업입니다. 미국 보조금도 받고 수주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삼성향이 훨씬 유리합니다. 삼성 SDI가 주문을 늘리면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를 더 많이 팔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황화리튬을 더 많이 팔고, PNT가 장비를 더 많이 팝니다. 이게 밸류체인이에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이유. AI가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제번스의 역설대로 효율이 좋아지자 사용량이 폭발한 겁니다. 둘째, 변압기 대란, 구리 전쟁. 지금 변압기 주문하면 4-5년 기다려야 합니다. 구리는 5배 더 필요하고요. 셋째,
배터리가 유일한 해법. ESS 시장 25% 성장,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시장 개화. 넷째, 중국은 못한다. 한국만 가능하다. LFP는 로봇에 1시간도 못 버팁니다. 한국 3원계가 유일한 대안. 다섯째, 에코프로 BM의 3박자 속도 조절 성공. 유럽 60만 대 공략. 전고체 소재 준비 완료. 일론 머스크의 경고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였을지도 모릅니다. 빅테크 거인들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로 에너지 위기라는 자물쇠를 만들고 동시에 그 자물쇠를 풀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열쇠를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의 최대 소비자이자 동시에 해결사가 되려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기세 오른다고 고지서 붙들고 욕만 하는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에너지 흐름을 읽고 투자의 기회를 찾는 주인이 될 것인가? 에코프로 BM은 속도 조절, 유럽 시장, 전고체 준비 이 3박자를 모두 완성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한 기업들이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제번스의 역설을 영리하게 이용해서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유일한 탈출구를 찾으십시오.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에너지 투자의 핵심을 아는 상위 1%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에코프로 BM 믿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